기원전 109년 요동에서 한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급보가 전해졌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조선이 요동을 침략하여 동부도의를 살해했습니다. 수도 장안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한무제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칙령을 내렸다. 전국의 죄수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쳐라. 마침내 한사군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나라는 6만여 명의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왕검성으로 진격하였다. 좌장군 순체는 5만 명의 육군을 동원하여 요동을 나와서 왕검성으로 진격하였으며 누선장군 양복은 수백 척의 전함에 7천여 명의 수군을 태우고 발해를 건너 왕검성으로 향하였다. 조선왕 우거도 즉시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을 지켰다. 바야흐로 요동 땅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작,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하다. 사마천은 사기 조선열전에서 기원전 195년경 조선왕만이 주변의 소국들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기록한 후 곧바로 9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기원전 109년 일어난 조한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본문 기록을 보자.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에 이르러서는 유인에는 한나라 망명자 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으며 천자에게 입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를 올려 천자에게 아련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봉 2년 한나라는 사신서파를 보내어 우거를 꾸짖고 회유하였으나 우거는 끝내 한나라 천자의 명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1. 고조선과 한나라의 갈등 및 창해군 설치 사건. 제3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원전 195년경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은 상하장에서 세력을 키운 후 준왕을 몰아내고 조선왕이 되어 한나라와 외신 계약을 맺었다. 위만은 장성 밖의 이민족을 보호하여 한나라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이민족의 여러 군장들이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면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대가로 한나라로부터 병사와 재물을 얻어 주변의 소국들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9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위만의 아들을 지나 손자 우거왕 때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한나라의 망명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 천자를 아련하려는 것을 막았다. 고조선이 외신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나라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중개 무역 독점에 따른 내부 불만도 커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거왕 시절인 기원전 128년에 한나라가 고조선 땅에 창해군을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사기 조선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이후 조한 전쟁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조선의 강역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관련 사료들을 살펴보자. 사료 1. 원삭 원년 가을, 중약, 동의의 예군 남녀 등 28만 명이 항복해오자 창해군으로 삼았다. 중약, 원삭 3년 봄에 창해군을 없앴다. 한서, 권융 무제기 제육. 사료 2. 원삭 원년에 예군 남녀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구를 이끌고 요동에 내속하였으므로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으나 수년 후에 곧 폐지하였다. 후한서 동의열전. 예, 창해군 설치 사건은 한서, 무제기와 후한서, 동의열전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128년 가을에 동의의 예군 남녀 등이 조선왕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이끌고 한나라 요동에 내속하였으므로 한무제가 그 땅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2년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기원전 126년 봄에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창해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를 밝히는 것은 고조선의 강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창해군은 어디에 있었을까? 창해는 발해의 별칭이다. 조조가 발해를 바라보며 지었다는 유명한 관창해하는 시를 통해서도 발해가 바로 창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의 발해군 위치를 찾아보면
현 중국 하북성 창주시 일대였다. 구당서지리지 하북도에 의하면 창주는 한나라 발해군이며 수나라도 그러했다. 당나라 무덕 원년 618년에 창주로 고쳤다고 하였다. 현 중국 하북성 천진시 남쪽의 창주시 일대가 한나라 발해군이자 한 무제가 일시적으로 설치했던 창해군 지역이다. 지금도 창주라는 지명에서 창해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한무제가 설치했던 창해군이 현 중국 하북성 천진시 남쪽의 창주시 일대라는 것은 다음 사료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료 3과 사료 4를 보자. 사료 3. 팽호가 위만조선을 멸하고자 창해군을 설치하니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가 쓰러질 듯 소란스러웠다. 사기 권30 평준서. 사료 4. 팽호가 예맥조선을 뚫고 창해군을 설치하자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가 쓰러질 듯 소란스러웠다. 한서 권24 식화지 제4. 한나라가 예맥조선을 뚫고 창해군을 설치하자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가 쓰러질 듯 소란스러웠다고 하였다. 지도를 보면 하북성 창주시 일대가 정확하게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위치하였다. 한무제 당시의 한나라 요동군 치소는 현 산서성 진중시 좌권현 일대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진중시 좌권현 일대에서 창주시까지 도로를 뚫는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고조선의 허리를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고조선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료에서 보듯이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가 쓰러질 듯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2년도 채 안 되어 창해군은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 창해군 지역은 황하 하류가 흐르던 곳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 우건은 한반도와 만주, 일본, 중국 동해안의 여러 세력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자연히 창해군 일대를 포함한 여러 세력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예군 남녀의 반란은 불과 2년 만에 진압되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고조선이 한나라 장안으로 연결되는 황하수로를 막고 무역 이익을 독점하면서 한나라와 주변 세력들의 반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고조선은 점차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갔으며 결국 조한 전쟁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창해군 사건을 통해서도 위만 조선의 강력이 하북성 일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현 강단사학계는 창해군의 위치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 또는 압록강 중류 및 동가강 유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창해군 기록들과 전혀 낫지 않다. 첫째, 사료 1과 사료 2에서 보듯이 예군 남녀가 28만 명을 이끌고 한나라에 예속했다.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의 전체 인구가 27만 2,538명이다. 강단사학계가 주장하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 또는 압록강 중류 및 동가강 유역에 요동군의 인구보다 많은 28만 명이라는 인구는 존재할 수 없었다. 둘째, 사료 3과 사료 4에서 창해군을 설치하자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가 쓰러질 듯 소란스러웠다고 하였다. 도대체 한반도 동해안 또는 압록강 중류 일대에 창해군을 설치하는데 왜 수천 리 떨어진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쓰러질 듯 소란이 일어나는가? 강단사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고조선과 한나라의 교섭 실패. 기원전 109년 한나라는 사신서파를 보내 우거왕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한나라가 고조선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문제 삼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조선이 한나라 망명자를 대거 수용한 점과 둘째, 우거왕이 한나라 천자에게 입조하지 않은 점과 셋째, 진번 주변 나라들이 천자에게 아련하려는 것을 고조선이 막은 점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초기 외신 계약의 범위에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 즉 우거왕에게 천자 아련을 강요한 것은 고조선을 독립국이 아닌 한나라, 제후국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다. 더욱이 천자를 아련하러 한나라 조정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기원전 111년 한나라가 남월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남월왕에게 천자를 아련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남월 조정에서는 입조하여 천자를 아련하러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이는 망국의 지름길이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처럼 한나라가 우거왕에게 천자를 입견하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으며 협상은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3. 폐수가 핏빛으로 물들다. 서파가 돌아가면서 국경인 폐수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 전속 나온 조선의 비왕장을 찔러 죽이고 바로 폐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간 뒤 드디어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했다. 천자가 그 공을 기려 꾸짖지 않고 서파에게 요동동부도의의 벼슬을 내렸다. 이에 조선은 서파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기습 공격해 서파를 죽이니 천자는 죄인을 모집하여 조선을 치게 하였다. 조선왕 우거를 회유하는데 실패한 서파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한무제의 문책을 받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국경 부근을 흐르는 폐수에 이르러 전속 나온 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곧바로 폐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간 뒤 장안으로 돌아가 한무제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조선과 한나라 국경을 흘렀던 폐수의 위치에 대하여는 수많은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기 조선열전에는 폐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 사료 5이다. 사료 5. 사기정이 평주 유림관으로 들어갔다. 서파는 조선의 비왕장을 살해하고 곧바로 폐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아났는데 이 요새에 대하여 사기정이는 평주 유림관으로 들어갔다고 주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폐수가 당나라 평주 지역을 흐르던 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당나라 평주는 어디인가? 사기정이는 한나라 시절 황하가 평주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사료 6을 보자. 사료 6. 사기정이 치수와 공부를 살펴보면 제왕의 도읍으로부터 시작했다. 황하는 승주 동쪽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남으로 화음에 이른다. 또 동쪽으로 회주 남쪽에 이르고 또 동북으로 평주의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동하의 서쪽, 서하의 동쪽, 남하의 북쪽이 모두 기주이다. 사기권이 하분기 제2. 현대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나라 시절 황하는 하북성 보정시 일대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지도에서 한나라 시절 황하는 A 방향으로 흘렀으며 당시 해안선은 1까지였다. 현대과학과 당나라 시대 지명을 참조하여 사료 6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사기정이는 한나라 우임금 시절의 기주를 주석하면서 황하가 동북으로 평주의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고대 황하 하류이자 갈석산이 위치했던 곳이 당나라 평주였다. 그리고 갈석산은 하북성 보정시에 위치한 백석산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백석산의 동쪽 지맥인 낭하산이다. 고대 갈석산인 백석산 일대를 현대지도에 확대해보면 그림과 같다. 갈석산에 대해서는 본 마고 역사 TV에 갈석산을 알아야 고조선이 보인다. 6부작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 하북성 보정시에 위치한 백석산이 고대 갈석산이며 이 일대가 당나라 평주였으므로 한나라 사신서파가 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건넌 폐수와 요새도 백석산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백석산 일대를 흐르는 강물은 하북성 보정시를 흐르는 당하이며 당하를 건너면 바로 험준한 요새가 나오는데 오늘날의 도마관이다. 위만조선의 왕검성인 현 중국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에서 한나라 수도 장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도마관으로 당나라 평주 유림관이었다. 4. 마침내 조한 전쟁이 시작되다. 천자가 그 공을 기려 꾸짖지 않고 서파에게 요동동부도의의 벼슬을 내렸다. 이에 조선은 서파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기습 공격해 하를 죽이니 천자는 죄인을 모집하여 조선을 치게 하였다. 한무제는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서파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동동부도의로 임명하였다. 조선을 자극하여 전쟁의 구실을 만들려는 검은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예상대로 조선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습격하고 서파를 죽였다. 한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조한전쟁이 시작되었다. 5. 고조선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다. 그해 가을에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나라로부터 배를 타고 바래를 건너게 하고 좌장군 순채는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요동에서 출격하여 우거를 토벌하게 하였다.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좌장군의 졸정인 다가 요동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출격하였으나 싸움에 패하여 군사는 흩어지고 다는 도망하여 돌아왔으므로 법에 따라 차명을 당하였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6만여 명의 수류량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마침내 한사군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조한전쟁의 막이 올랐다. 누선 장군 양복은 수백 척의 배에 7천여 명의 수군을 태우고 바래를 건너 왕검성으로 향하였으며 좌장군 순채는 5만 명의 육군을 동원하여 요동을 나와서 왕검성으로 진격하였다. 조선왕 우거도 즉시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을 지켰다. 바야흐로 요동 땅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한나라 요동 군사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요동 군사들은 몇 달 전에 고조선의 습격으로 요동 동부도의 서파가 살해되었으므로 그 원한을 갚으려고 선봉에 섰다. 좌장군 순채의 졸정다가 요동 군사를 거느리고 맹렬히 조선군을 공격하였으나 첫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요동 군사들은 모두 죽거나 흩어지고 졸정다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하여 돌아갔으나 법에 따라 차명에 처해졌다. 첫 번째 전투는 조선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6. 고조선 한나라에 연전연승하다. 누선 장군은 제나라 병사 7천인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는데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누선의 군사가 적음을 엿보아 알고 곧 성을 나와 누선군을 치니 누선군은 패에 흩어져 도망갔다. 장군 양복은 그의 군사를 잃고 10여일을 산중에 숨어 살다가 점차 흩어진 병졸들을 다시 거두어 모아들였다. 좌장군도 조선의 패수서군을 쳤으나 깨뜨리고 전진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전투는 왕검성에서 벌어졌다. 누선 장군 양복이 수백 척의 배에 7천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왕검성에 이르렀으나 고조선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였다. 수백 척의 전함은 모두 불타고 군사들은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 누선 장군 양복도 간신히 도망하여 10여일을 산중에 숨어 살다가 차츰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었다. 한나라 수군의 참담한 패배였다. 이렇게 두 번째 전투도 조선군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좌장군 순채는 육군의 주력 부대를 거느리고 패수 서쪽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깨뜨리고 전진할 수 없었다. 한나라군의 연이은 참패였다. 당시 한나라는 한무제라는 걸출한 군주의 등장으로 국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강적 흉노를 격파하여 멀리 고비 사막의 북쪽으로 몰아내고 서쪽으로는 하서주랑을 모두 차지하고 비단기를 개척하였으며 또 남쪽으로는 남어를 공격하여 평정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천리의 대제국으로 성장한 고조선 또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전쟁 초기 고조선은 한나라의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한무제의 수심은 깊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하다에서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을 살펴보고 한나라가 6만여 명의 수류량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나 전쟁 초기 고조선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제5부 고조선과 한나라 휴전협상 결렬되다에서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휴전협상 진행 과정을 살펴봅니다. 전쟁 초기 연전연패를 당하자 한무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신위산을 보내 고조선과 휴전협상을 진행하는데 흥미진진한 협상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5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